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주차 첫 번째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253페이지 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와 강의 자료 출력을 해서 참고하면서 강의를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말고사 관련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 미리 날짜와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기말고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입 수능도 다가오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확산에 접어들었다고 하니 여러분들 기말고사 되기까지 각별히 코로나 감염이 안되도록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작성을 하셔서 기말고사 당일 고사실에서 일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페이지 253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트리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트리의 개념을 이해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강의 자료 첫 슬라이드에도 보니까 트리 첫 번째 강의 그래가지고 중간에 8장 1절에 트리가 뭔지 그 컨셉추얼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트리의 순회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진 탐색 트리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진 탐색 트리의 효율성을 이해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두 번째 보니까 8장 2절에 이진 트리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8장 3절은 보면 이진 트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도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맨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트리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이 트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수님이 개념과 정의를 잡아주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건데 현재 중간 하단에 보게 되니까 그림이 두 개 나옵니다. 왼쪽에는 선형 자료구조 처리되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 놨고 오른쪽에는 비선형 자료구조 처리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은 중간 위에 보니까 그림 8-1 그래가지고 선형 자료 구조와 뭐다 비선형 자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캡처 떠서 여기에 첨부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먼저 트리라 그랬는데 트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트리는 non-linear structure 그래가 비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트리는 노드, 버텍스 있죠. 노드와 링크로 구성됩니다. 링크는 엣지를 말합니다. 선을. 그리고 노드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링크는 두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에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루트가 하나 존재합니다. 루트는 최상위 노드를 말하고 루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나무죠. 나무. 즉 뿌리입니다. 그럼 나무를 우리가 외부에 나가보면은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고 또 중간 가지가 쭉쭉 뻗어 가지고 잎은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우리 공학적으로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루트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노드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자식은 여기에서 뭡니까? 일종의 서브트리 차일드 노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는 유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관련 학과에 우리가 전공 교과목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컴퓨터 우리 전공학과 교과목으로 말하면 트리의 전형적인 구조는 뭐다? 여러분들 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 보관을 한다.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세이브, 저장한다 그러죠. 그럼 저장 구조를 보게 되면 윈도우의 디렉토리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폴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254페이지 오게 되면은 메뉴에 보니까 트리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스트나 스텝, 큐 등의 선형 자료 구조, 즉 라이니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만을 공부했다.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는 자료들이 선형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면은 8-1의 왼쪽에 있죠. 선형 자료 구조. 맨 앞에 걸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래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선형 자료 구조라 그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자료가 계층적인 구조, 히라치칼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우리 일상생활에 각 가족의 패밀리 있죠. 가계도라든지 이건 일종의 족보와 동일합니다. 또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개인기업에 보면 회사의 조직도가 있죠. 회장님부터 마지막 신입 직원까지. 그 다음에 컴퓨터의 디렉토리 구조 등의 계층적인 자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선형 자료 구조는 더 이상 적합하지가 않더라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트리는 이러한 계층적인 자료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자료 구조이더라. 그래서 그림 8-1은 뭐다? 계층적인 자료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림 우리가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니까 메뉴에 뭡니까? 루트가 있죠. 즉 부모 노드. 그 다음 아래쪽에 뭡니까? 계층 두 번째 뭡니까? 자식 노드가 서브트리가 두 개 있다. 그 다음 그 자식 밑에 뭡니까? 또 왼쪽 오른쪽으로 뻗어 가지고 뭡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단말 노드, 마지막에 자식이 없는 노드를 단말 터미널 노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뭡니까? 두 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노드가 배치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구조를 말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구조를 트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실제 트리를 거꾸로 엎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메뉴에 보니까 정리를, 트리는 뭐다? 리스트나 스택, 큐 등은 전부 뭐다? 라이니어, 선형 구조에 해당되고, 트리는 뭐다?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보니까 자 부모 노드부터 마지막 단말 노드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니까 트리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4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있죠. 255페이지 위에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리는 부모와 뭐다? 자식 관계의 노드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뭡니까? 감나무를 하나 이렇게 표기해 놨죠. 자, 우리가 일상 그 어떤 대상 있죠. 사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나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아래쪽에, 땅 아래쪽에 이게 뿌리가 있고, 또 중간 가지가 있고, 또 작은 가지가 있죠. 끝에는 뭐 열매도 달려있고, 잎도 이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컴퓨터 공학용에서는 이걸 거꾸로 세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루트는 뭡니까? 맨 위에 여기 있대. 그 다음 아래쪽이 뭡니까? 각종 서브 노드가 이래 놓이겠죠. 계층적으로. 그리고 요 놈은 주로 응용 분야가 트리는 어디에? 계층적인 조직을 표현할 때, 그 다음 컴퓨터 디스크의 디렉토리 구조를 우리가 생성할 때, 또 AI 있죠. 인공지능에서 뭐다? 의사 결정할 때 결정 트리 같은데 주로 활용을 하더라. 자,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에 254페이지 맨 아래쪽 그림 8-2와 25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림 8-3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는데,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54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림 8-2에 보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트리의 예가 이 말이죠. 그걸 그대로
캡처 떠서 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맨 위에 뭡니까? 루트가 북로드가 있고 아래쪽이 뭡니까? 두 번째 레벨을 보니까 챕터 2와 챕터 2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 챕터 2를 부모 노드로 가지는 아래쪽에 자식 노드가 뭐다? 섹션 1.1, 그 다음 1.2가 있고요. 섹션 1.2는 다시 뭡니까? 자식 노드가 섹션 1.2.1, 그 다음에 1.2.2 이렇게 뭡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챕터 2의 자식 노드는 뭐다? 섹션 2.1, 그 다음 2.2. 그 다음에 섹션 2.2의 자식 노드는 뭡니까? 섹션 2.2.1, 그 다음에 섹션 2.2.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일반 컴퓨터 내부 보조 기억 장치 있죠. 하드디스크 상에 뭡니까? 디렉토리 구조를 표기해 놨습니다. 다른 말로 폴더 구조라 그러죠. 맨 위에 루트에 해당되는 게 나의 문서 폴더고, 아래쪽이 뭡니까? 자식 노드를 받은 파일 폴더, 음악 파일, 그림 파일 폴더가 있죠. 그래서 서로 유형이 비슷한 것끼리 뭡니까? 특정 구역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폴더 안에 보관을 하더라면, 또 그림 폴더도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지 영상 있죠. 그림 영상 정보를 보관하고, 그 다음 동영상 있죠. 자,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또 자식 폴더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결정 트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255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인공지능 문제에서도 트리가 사용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결정 트리다, 데시전 트리라 그러죠. 그래서 결정 트리는 인간의 의사 결정 구조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림 8-3은 현재 우리 강의 자료에 중간에 나왔는 이게 뭡니까? 그림 8-3이다. 그래서 8-3에 보니까 트리의 예고 결정 트리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 8-3은 골프를 치러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결정 트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메뉴에 보니까 비가 온다고 예보되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다 이 말이죠. yes. 그리고 또 묻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뭡니까? yes다. 그러면 뭡니까? 골프 치러 안 가겠다,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보니까 비가 온다고 예보되었는가 물었는데 예보 안 했다, no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습도가 높은가 물었어요. 습도가 밖에 되게 높더라 이 말. 그럼 yes일 경우에는 뭐다? 또 골프 치러 안 가겠다 이 말,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골프에 대한 결정 트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해가 보여주가 있고, 또 왼쪽에 보니까 비가 온다고 예보되었는가 물었는데 yes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람이 심하게 부는가 물었는데 바람은 심하게 안 분단 말이야, no라. 그럴 경우에는 뭐다? 골프 치러 가겠다 나가.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니까 뭡니까? 자, 우리 트리에 사용되는 각종 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 용어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트리의 용어들 거리가 거기에 그림 8-4에 트리의 용어 루트와 서브 트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에서 가장 먼저 용어 중에 먼저 사용되는 게 뭔데? 노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강의자를 보시면은 노드는 다른 말로 정점에 해당된다. 즉 버텍스에 해당돼요. 그러면 노드는 또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하면 뭔데? 정보를 나타내줘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 8-4가 되는데, 자, 맨 위에 루트 노드가 A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로드 또는 버텍스라 그랬죠. 그리고 교수님 방금 설명할 때 뭡니까? 이 노드는 정보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A라든지 B라든지 C라든지 D라든지 E, F, G, H, I, J 있죠. 요런 것들을 전부 노드라 그런다. 다른 말로 버텍스. 또 우리 뭐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뭐 이걸 굳이 영문 알파벳 A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 북이다, 아래쪽에는 뭐 챕터 2다, 오른쪽은 챕터 3이다, 그 다음에 또 D는
다른 이름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노드의 개념은 트리의 구성 요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링크라는 개념이 나와요. 링크는 다른 말로 엣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A 노드가 있고 B 노드가 있는데 각 노드를 연결해 놓은 엣지 선 있죠. 요런 걸 우리가 링크라 그럽니다. 즉 노드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 준 게 바로 링크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루트 노드가 나옵니다. 루트 노드는 부모가 없는 최상위 노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를 보세요. 이게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는 ROT가 되겠죠. 그죠? 즉 부모가 없는 노드를 우리는 루트 노드라 그러고, 이 그래프로 봐서는 맨 위에 있는 A 노드가 바로 루트 노드에 해당되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리프 노드라는 게 나와요. 립은 우리말로 LEAF 영문으로 입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자식이 없는 최하위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 그림으로 봐서는 맨 아래쪽에 E라든지 F라든지 G라든지 H 노드, 그 다음 I와 J 노드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리프 노드, 또 다른 말로 뭐다? 터미널 노드라고 해요. 터미널은 우리말로 뭐 끝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터미널 노드, 또 다른 말로 엑스터널 노드라고 합니다. 엑스터널의 개념은 외부에 노출된 노드를 말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리프 노드, 다른 말로 뭡니까? 터미널 노드 또는 뭐다? 엑스터널 노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반대 개념은 뭔데? 인터널 노드라 그래요. 인터널 노드, 내부에 있는 노드다. 또 다른 말로 이걸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표현하면은 non-terminal 노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터널 노드는 또 정리하면은 내부에 있는 노드를 말하고, 즉 뭐다? 자식이 하나라도 있는 노드를 말하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트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 강의자료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서브트리는 트리의 부분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그림 보니까 왼쪽에 B 노드하고 EFG 있죠. 묶어 놨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서브트리. 또 CH도 서브트리. 그 다음에 DIJ도 뭐다? 서브트리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트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트리의 부분 집합을 뭐라 그런다? 서브트리라 그런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게 패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것도 우리 교재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나오는데, 패스라는 개념은 뭔데? 한 노드, 예를 들어 A 루트 노드 있죠.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 즉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노드 있죠. 여기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우리는 패스라 그럽니다. 즉 트리는 중복이 없어야 되고 경로는 뭐다? 유일해야 됩니다. 중복이 되면은 그것은 뭐다? 트리가 트리라 안 그러고 우리가 저 앞에서 배운 뭡니까?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8번째로 나오는 게 최소 공통 선조라 그러는데, 영문으로는 리스트라 그럽니다. LEAST. 그 다음 common, COMMON. 그 다음에 ancestor라 그럽니다. ANCESTORS라 그래요. 자, 최소 공통 선조는 뭔데? 두 노드의 공통적인 선조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선조 노드를 가리켜 뭐다? 최소 공통 선조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잠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있죠? 요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섹션 2.1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섹션 2.2 노드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최소 공통 선로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뭐다? 챕터 2 요놈이 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이 나오죠. 그죠? 단말 노드, 터미널 노드는 뭐다? 자식이 없는 노드. 그래서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없는 노드, 터미널 노드는 뭐다? 여기로 봐서는 뭐다? 에? A와 뭐다? B와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오타입니다. 오타. 여기서 자식이 없는 노드는 아래쪽에 여기 있네요. 자, E와 F, G, H, I, J 노드 있죠. 요런 것들이 전부 터미널 노드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난 터미널 노드, 그러니까 비단말 노드라 그러는데 적어도 뭐다? 하나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노드. 그래서 예를 들어 A나 B나 C나 D 있죠. A는 자식이 B, C, D 세 개가 있고, B는 뭡니까? E, F, G가 있고, C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네요. H 노드. D는 I, J 두 개의 자식 노드가 있죠. 그죠?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에? 에? 비단말, 비단말 아니고, 비단말 노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요거 오타 났으니까 위에 A, B, C, D를 아래쪽으로 하고, 밑에 있는 E, F, G, H, I, J 있죠. 요걸 위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트리의 용어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추가시켜 놨는데, 여기 보니까 자식, 부모, 형제, 조상, 그 다음 자손 노드 그래가 인간과 동일하다. 이 말은 인간의 가계도 또는 족보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식 노드는 children 노드는 뭔데? 자신의 아래로 연결된 노드를 말합니다. 자신의 아래로 연결된 노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B 노드가 있다면 그 아래로 연결된 노드가 E와 F, G 노드가 있죠. 그죠? 요런 걸 우리는 자식 노드라 그런다. 그 다음 부모 노드를 parent이라 그럽니다. P-A-R-E-N-T. 자, parent 노드는 자신의 위로 연결된 노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B의 뭡니까? 부모 노드는 뭐다? A가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걸 말하더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조부모 노드란 게 있죠. 여기 보면 조부모. 조부모는 뭐다? 영문으로 그랜드 파 페어런 그럽니다. G-R-A-N-D P-A-R-E-N-T라 그래요. 그래서 조부모 노드는 자신의 부모의 부모 노드를 말한다. 그럼 예를 들어 F 노드가 있다면 F의 부모 노드는 B인데 이 부모의 부모 노드 A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조부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레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L-E-V-E-L. 레벨은 맨 위에 이 루트 노드 있죠. 루트 노드. 자, 여기서는 부모 노드라고 적어놨는데 A 요 노드 있잖아요. 자, 루트에서 특정 노드로 가는 뭐다? 경로의 노드 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A라는 그 루트 노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E 노드로 간다고 그럴 때는 하나, 둘, 세 개이죠. 그래서 레벨이 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높이라 그러는데 HIGH 이거는 트리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 같은 경우는 뭐다? 높이가 얼마다? 우리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의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레벨은 방금 언급한 대로 트리의 각 층의 번호라 그럽니다. 자, 여기 레벨이 있죠. 1계층, 2계층, 3계층. 그 다음 하이어트, 트리의 최대 레벨, 하나, 둘, 세 개죠. 차수 디그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식 노드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B의 디그리는 얼마고 가면은 자식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현재 요거 나와 있는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그림 8-4 있죠. 그죠? 그림 8-4. 그 트리의 용어 루트 서브 트리 나오는 그 그림이나 또 우리 교재 페이지 256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맨 위에 보면은 그림 8-5가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뭡니까? 트리의 용어 그래가지고 레벨과 부모와 형제, 자손 노드 있죠. 요 그림을 여기에 캡처 떠서 올려 놓은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256페이지 그 보니까
그 그림 8-5를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그림이 하나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256페이지 한번 보세요. 256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예제 8.1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박스에 트리에 용을 한 게 나와 있죠. 그 그림을 그대로 여기에 캡처 떠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트 노드라고 되어 있죠. 자, 노드의 시작점이다. 그 다음 B는 뭡니까? 요 B 노드 있죠. B 노드는 D와 E의 부모 노드라 그런다. 뭐라고? D와 E의 부모 노드. 그럼 여기 D와 E는 뭡니까? B 노드로 봤을 때는 자식 노드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 C 있습니다. 오른쪽에. C 노드는 뭐다? 왼쪽에 있는, 같은 계층에 있는 B의 뭐다? 형제 노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D 있죠. D 노드. 요거는 뭐다? E는 B의 자식 노드다. E는 B의 자식 노드다. 맞고. 그 다음 B의 차수, 디그리는 뭐다? B의 차수는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 또 위에 트리의 높이는 총 얼마냐? 4가 됩니다. 왜? 계층이 하나, 둘, 셋, I 노드까지 4개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4에 해당되더라.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요걸 정리하면은 예제 8.1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트리 용어를 그대로 갖다 넣는다면은 맨 위에 A 노드는 루트 노드라 그러고 B는 뭐다? 에? B는 뭡니까? DE 자식 노드로 봤을 때는 부모 노드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B와 C는 뭐가 된다? 형제 노드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맨 위에 A 노드에 있는 이 부분은 뭐다? 레벨 1. B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레벨 2. 그 다음 DFGH 노드 있죠. 이 부분을 레벨 3. 마지막에 I 노드가 있는데 이 계층을 우리는 뭐다? 레벨 4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트리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그럼 트리는 구체적으로 종류가 어떤 게 있노 그럽니다. 크게 보니까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 그 다음에 제너럴 트리, 일반 트리가 있습니다. 이진 트리는 가만히 보면은 특정 부모 노드가 있으면 아래쪽에 왼쪽과 오른쪽 노드가 정확하게 2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 부모 노드가 있을 때 왼쪽에 또 노드 하나, 오른쪽에 하나 노드가 추가되죠. 그런데 일반 트리는 뭐다? 이 규칙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자, 요렇게 그림으로 봐도 우선에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내용이 우리 교재 페이지 얼마? 257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게 되면은 트리의 종류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게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내용. 그래서 그 교재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리를 컴퓨터 메모리상에, 즉 주기억 장치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트리를 프로그램 안에서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교재 그림 8-6A와 같이 각 노드가 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필드와 그 그림 A에 보니까 일반 트리하고 맨 왼쪽에 데이터 필드가 있죠. 그 다음에 자식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필드를 가지게 한다. 링크 1, 2 마지막으로 점점하고 링크 N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림 8-6의 A에서 N은 뭐다? 자식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고, 즉 노드의 차수를 말한다. 디그리.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트리에서 각 노드들은 뭐다? 서로 다른 개수의 자식 노드를 가지므로 노드에 따라서 링크 필드의 개수가 달라지더라. 알겠습니까? 요것도 꼭 기억하세요. 노드에 따라 가지고 링크 필드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뭡니까? 이진 트리가 있죠. 그죠? 이진 트리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교재 보니까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다? 노드의 크기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노드에 붙어있는 자식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노드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뭐가? 일반 트리가 이와 같이 노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되고, 따라서 이 책에서는 뭐다? 그림 8-6B와 같이 자식 노드의 개수가 2개인 이진 트리만을 다루기로 한다. 취급한다. 사실 일반 트리도 이진 트리로 뭐다? 이진 트리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바이너리 트리 그래가 이진 트리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58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258페이지 가니까 위에 둘, 넷, 여섯째 줄 바로 밑에 보니까 그림 8-7이 나옵니다. 우리 강의 자료는 맨 아래쪽에 여기 있죠. 그죠? 요게 그림 8-7 그림인데 이진트리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루트 로드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내는데 요거는 뭡니까? 트리의 왼쪽이다. 레프트. 요거는 뭐다? 트리의 오른쪽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그림을 표현해 놨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진 트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교재 보니까 뭐라고? 트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트리가 바로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다. 그래서 이놈은 모든 노드가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고 있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한다. 이 아래쪽에 그림 봐도 왼쪽에 자식 트리 하나 있고 오른쪽에 또 하나 있죠. 그죠? 자, 요런 걸 우리가 이진 트리라 하고,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노드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진 트리의 노드에는 최대 2개까지의 자식 노드가 존재할 수 있고 모든 노드의 차수가 2 이하가 된다. 공집합도 뭐다? 이진 트리라는 점에 주의하고, 또한 이진 트리에는 뭐다? 서브 트리 간의 순서가 존재하더라. 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는 서로 구별된다. 아래 그림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있죠. 구분된다. 그리고 이진 트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우리 강의 자료 현재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진 트리는 뭐다? 모든 노드가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는 트리. 아래쪽 그림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서브 트리 가지죠. 그리고 서브 트리에는 공집합일 수도 있다. 그럼 이 트리 밑에 또 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진 트리의 노드에는 최대 2개까지의 자식 노드가 존재하고, 아래 자식 노드 2개 존재하고, 모든 노드의 차수가 2 이하가 된다. 알겠습니까? 2 이하. 그리고 구현하기가 편리하더라. 그리고 이진 트리에서는 서브 트리 간의 순서가 존재한다. 어디에서? 왼쪽 노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 기억하세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258페이지 가보시면은 가운데에 정의 8.1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진 트리라고 그 정의를 정리해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요 보고 있는 요 그림은 그 페이지 가니까 그림 8-8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이진 트리 검증이란 게 있죠. 258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그림을 그대로 캡처다가 요게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의 검증은 뭔데? 자,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교재 가운데 정의 8.1에 보니까 이진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이진 트리는 공집합이거나, 여기 공집합 되어 있죠. 그러니까 D라는 노드 밑에 뭡니까? 자식 노드가 없다 이 말이죠. B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C도 왼쪽에 오른쪽에 아무런 노드가 없다. 이런 걸 공집합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루트와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된 노드들의 유한집합이다. 그러니까 개수가 뭡니까? 제한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의되더라. 그리고 이진 트리의 서브 트리들은 모두 뭐다? 이진 트리여야 한다. 이 서브 트리들은 자 B라든지 C 있죠. A 루트 노드로 봤을 때는 서브 트리에 해당되겠죠. 이게 전부 뭐다? 이진 트리여야 된다. 두 개 더 이상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A 노드의 서브 트리는 여기 정리해놨죠. 이 부분 서브 1이고, 또 이 전체가 이제 B 노드에 해당되는데 B 노드 밑에 있는 요 D 노드는 뭐다? 서브 트리 세 번째다 이 말. 그다음 오른쪽 요거는 뭡니까? 또 A 노드로 봤을 때는 또 서브 트리다 이 말. 두 번째.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진 트리의 성질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59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n개의 노드를 가진 이진 트리는 정확하게 뭐다? n-1의 간선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노드의 개수가 n개이면은 자, 노드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죠. 그죠? n면은 간선 엣지의 개수는 뭐다? n-1이다. 7에서 1을 빼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정리해 놓기를 아스테리스크로 노드의 개수가 7개다. 자, 플러스 노드, 또 아스테리스크 곱셈,
그 다음 슬래시 나눗셈 A 노드, B 노드, C 노드, D 있죠. 총 7개입니다. 이렇게 7개. 그러면은 간선의 개수는 중간에 보니까 n-1이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개. 자,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그림은 현재 우리 교재 그림 8-10입니다. 8-10. 페이지는 몇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죠. 메뉴에 가보니까 8-10에 보니까 노드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와의 관계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여기에 캡처 떠서 넣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진트리의 성질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 아래쪽 그림이 있죠. 그죠?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260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그림 8-11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높이의 이진트리에서의 노드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높이가 뭐다? H인 이진트리의 경우, 자 여기 보세요. 높이가 H인 이진트리의 경우, 이 H는 자 하이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여기 보니까 높이가 3입니다. 1개층, 2개층, 3개층, 자 레벨 1, 2, 3 주어져가 있죠. 그럼 오른쪽에 그림은 보게 되니까 로드가 뭡니까? 맨 위에 루트 계층, 그 다음 자식 계층, 뭐다? 손자 계층 있죠. 계층 1, 2, 3, 3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이진트리의 경우에는 최소 H개의 노드를 뭐다? 가지며,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최대 EH 한 개의 노드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가 H인 이진트리의 경우에는 최소 H개의 노드를 가지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노드 왼쪽 그림 보세요. 자 높이가 H 얼마입니까? 레벨 3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H개의 노드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노드가 1, 2, 3 이렇게 3개 가진다. 맞아요. 그 다음에 최대 EH-1개의 노드를 가진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최대 노드 개수는 어떻게? 자 현재 보니까 여기가 레벨 1, 2, 3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다? 맨 위에 첫 번째 계층은 뭡니까? 2의 H-1이니까 2의 H-1. 자, 첫 번째 레벨이니까 1-1 하니까 여기 뭐로 변한다? 2의 영성으로 변하죠. 자, 임의의 수에 대한 영성은 뭐다? 1입니다. 1.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노드 개수가 2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계층이죠.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하니까 2 마이너스 1 하니까 1이죠. 즉 결론적으로 2의 하나성이 된다. 그럼 임의의 수에 대한 하나성은 뭡니까? 자기 자신 2가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계층은 뭐다? 예? 자, 노드가 A, B, C, D 4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4개 나오느냐? 자, 레벨이 2의 3승이니까 2의 3승 마이너스 1 하니까 결국은 2의 제곱승이 되겠죠. 2 곱하기 2 하니까 뭐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을 다 더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최대 노드 개수는 몇 개? 7개가 나오더라. 그럼 이걸 헤아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더라. 그래서 요 식의 뭡니까? 정의가 딱 맞아 들어가지고,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요거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0페이지 가게 되면은 가운데에 보면은 그림 8- 뭐가 나온다? 261페이지네요. 메뉴에 8-12에 가시게 되면은 노드의 개수가 동일한 이진트리에서의 높이의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그림으로 봐서는 노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노드, 2노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7번째 노드 총 몇 개입니까?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오른쪽도 보니까 노드가 몇 개? 둘, 넷, 여섯,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여기 위에 n개의 노드를 가지는 이진트리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자
26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n개의 노드를 가지는 이진트리의 높이는 최대 n이거나 최소 로그 제곱 괄호 열고 n 플러스 1 괄호 닫고가 된다. 그 이유는 뭐다? 레벨당 최소한 하나의 노드는 있어야 하므로 높이가 n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의 성질에서 높이 h의 이진트리가 가질 수 있는 노드의 최대값은 2h-1이고 따라서 n은 2h-1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동식이 성립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 h는 로그 제곱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더라. 여기서 h는 정수여야 하므로 h는 로그 제곱 괄호 열고 n 플러스 1 괄호 닫고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그 다음 점점점은 뭐다? 올림연산으로 2.4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노드가 3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n개의 노드를 가지는 이진트리 높이는 최대 뭐다? n개다. 그 최대 높이는 뭡니까? 1단계부터 마지막 7레벨이니까 높이는 7이라고 되어 있죠. 최소는 뭡니까? 로그 제곱 괄호 열고 n 플러스 1 괄호 닫고 요렇게 자 식이 정립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자 최소 높이는 뭡니까? 레벨이 1개층, 2개층, 3개층이니까 높이가 뭡니까? 3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이진트리를 분류를 했다. 그럼 이진트리는 크게 어떤 종류가 있느냐?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면은 3개로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26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진트리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진트리는 그림 8-13과 같이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강의 요 자료 아래쪽에 그림이 3종류 A와 B와 C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1페이지 뭐다?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8-13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이진트리의 종류가 나와요.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걸 요걸 뭐다? 포화 이진트리. 두 번째 있는 걸 완전 이진트리. 세 번째 있는 걸 기타 이진트리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포화 이진트리는 어떤 걸 말하는데 풀 바이너리 트리라 그러죠. 요 놈은 트리의 각 레벨에 노드가 꽉 차 있는 이진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A 그림 보니까 자, 루트 노드 A가 있고, 그 밑에 뭡니까? 자식 노드, 서브트리가 B와 C가 이진트리를 꽉 찼습니다. 그 다음 B 노드를 부모 노드를 했을 때는 자식이 왼쪽과 오른쪽에 꽉 차 있죠. D와 E 노드. 또 C를 부모 노드로 봤을 때, 왼쪽에는 F 노드, 오른쪽에는 G 노드. 자, 요렇게 두 개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를 우리는 포화 이진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이진트리가 나와요.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 그림 보니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완전 이진 트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완전 이진 트리 이거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완전 이진 트리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는 높이가 K일 때 알겠습니까? 레벨 1부터 K-1까지는 로드가 모두 채워져 있고 알겠습니까? 높이가 K 하나, 둘, 셋, 4개 됨. 자, 이럴 경우에 레벨 1부터 K-1입니다. 4-1, 3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전부 이진 트리로 이렇게 채워져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채워져가 있고 노드가 마지막 레벨 K에서는 마지막 여기에서는 자, 에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노드가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 이진 트리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알겠습니까? 자, 이런 트리를 말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레벨에서는 노드가 꽉 차 있지 않아도 되지만, 자, 여기는 꽉 차 안 있죠. 오른쪽에 없으니까. 그 대신에 중간에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중간에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화 이진 트리는 항상 완전 이진 트리지만, 왼쪽 이거, 그 역은 항상 성립하지 않더라. 그리고 포화 이진 트리의 노드 번호와 완전 이진 트리의 노드 번호는 1대1로 대응한다. 그래서 그림 8-16 요 아래쪽에 A는 완전 이진 트리이나 B 같은 경우 자, 요거는 마지막 레벨에서 중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뭡니까? 예? 기타 이진트리라 그러죠. 기타 이진트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263페이지 맨 위에 그림 8-16을 보면은 완전 이진트리의 A라고 나오는데 왼쪽 A 그림은 완전 이진트리. 자, 이거는 레벨 1부터 2, 3까지 보니까 이진트리로 그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치워져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른쪽 B 같은 경우는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마지막 그 단말 로드 1, 3, 6 밑에 6 있죠. 6을 왼쪽부터 치워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치워야 돼. 그래서 중간에 비어 있더라. 이럴 경우에는 완전 이진트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포화 이진트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1페이지 261페이지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262페이지네요. 2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그림 8-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림 8-15가 있네요. 그거 보니까 포화 이진트리에서의 노드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이진트리에는 다음과 같이 각 노드의 번호를 붙일 수 있다. 현재 우리 아래쪽에 요 그림 보니까 뭡니까? 각 노드의 번호가 1부터 15까지 부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노드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레벨 단위로 자,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있죠. 이 레벨 단위로 어디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더라. 그리고 이 번호는 항상 일정하고 즉 루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 있죠. 여기로 말하면 3입니다. 3노드. 이 노드 번호는 항상 3이 주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정리해놓은 걸 보니까 용어 그대로 포화 이진트리는 트리의 각 레벨의 노드가 꽉 차 있는 이진트리를 포화 이진트리라고 하고 전체 노드 개수는 뭐다? 2의 n-1이죠. 즉 2의 하나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가다가 2의 k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꼴 i 이꼴 초기체 제로부터 서메이션 k 마이너스 1까지다. 이 i는 뭐다? 이꼴은 2k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포화 이진트리에는 다음과 같이 각 노드에 뭐다? 번호를 붙일 수 있다. 번호. 자, 1부터 마지막 15까지 이렇게 붙여놨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두 번째로서 완전 이진트리 있죠. 완전 이진트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나 하면은 26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완전 이진트리, 영문으로는 complete binary tree라 그러는데 이놈은 뭔데? 자, 높이가 k일 때 레벨 1부터 어디까지? k-1까지는 노드가 모두 채워져 있고 마지막 레벨 k에서는 뭐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노드가 뭐다?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 이진트리를 우리는 완전 이진트리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레벨에서는 노드가 꽉 차 있지 않아도 되지만 뭐다? 중간에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여기 보니까 3을 부모로 갖는 노드가 있고 아래쪽에 자식 노드 6이 있는데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채워져야 되는데 왼쪽에 공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왼쪽 A에 있는 거는 완전 이진트리다. 뭐다? 3노드 바로 밑에 왼쪽부터 6이라는 노드가 채워졌다. 오른쪽에는 비워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화 이진트리와 노드 번호가 일치한다 그러죠. 자, 노드 번호 이진트리하고 번호가 일치한다.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포화 이진트리는 항상 완전 이진트리이지만 그 역은 항상 성립하지 않고 포화 이진트리의 노드 번호와 완전 이진트리의 노드 번호는 1대1로 대응되고
그림 8-16A는 완전 이진트리다. 왼쪽에 있는 거 요거.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뭐다? 마지막 레벨에서 중간에 비어있다. 어디에? 6 왼쪽에 비어있죠. 있으므로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래쪽 요 그림은 우리 교재 263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그림 8-16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완전 트리에 얘가 있죠. 요 그림을 그대로 여기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뭐가 나옵니까? 이진트리의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3페이지 중간쯤 가면은 8장 3절 있죠. 8.3 이진트리의 표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이진트리를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가 뭐다? 어레이,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요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배열 표현법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배열 표현법은 어떻게 표기하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263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포화 이진트리나 완전 이진트리의 경우 많이 쓰이는 방법이나 그 외의 이진트리도 저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뭐다? 저장하고자 하는 이진트리를 일단 완전 이진트리라고 가정하고, 이진트리의 깊이가 뭐다? K이면은 최대 2K 한 개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할당한 다음에 완전 이진트리의 번호대로 노드를 저장을 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 8-17의 A에서 자, 우리 요 아래쪽 그림 있죠, 그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완전 이진트리, 오른쪽에 있는 게 경사 이진트리. 자, 왼쪽으로 기울어져가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요게 우리 교재 264페이지 맨 위에 가시게 되면은 그림 8-17이 나옵니다. 그 그림 8-17에 보니까 완전 이진트리의 배열 표현법이라고 나오죠. 요 그림을 그대로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 그림 8-17A에서 트리들은 먼저 번호가 매겨진 다음에, 자, 번호가 매겨졌다. 자, A 노드, B 노드, C 노드, D 노드, E 노드, F 노드가 있는데, 노드 위에 보니까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겨져가 있죠. 그러면 요게 그죠? 분홍색 요 타운을 해가지고 A라고 되어 있는 이 영문 알파벳 A는 뭡니까? 노드 이름이고, 위에 숫자 1은 뭐다? 노드 번호라 그럽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수직으로 있죠. 이거는 이제 메모리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0, 1, 2, 3, 4, 5, 6, 7, 8이 있습니다. 이 번호는 뭐다? 배열의 인덱스 번호, 다른 말로 색인 번호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스택 구조처럼 생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A, B, C, D, E, F 있죠, 그죠? 이 알파벳 영문 대문자, 요거는 뭡니까? 자, 왼쪽에 인덱스 번호 1번에다가 A 노드를 저장이 했다, 다른 말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B 경사 이진트리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이진트리 첫 번째, 자, 인덱스 번호 제로는 가능하면 안 씁니다. 그건 약속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E, F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이진트리는. 그런데 경사 이진트리는 보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경사제가. 그러니까 노드가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인덱스 번호는 1, 2, 4, 8 이렇게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뭐다? 인덱스 번호 0부터 마지막 8까지 있는데 첫 번째 0는 뭐다? 비워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가 1입니다. 1에 보니까 A가 저장되어 있고 2에는 뭐다? B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 3을 건너뛰죠. 건너뛰고 인덱스 번호 4에다가 뭐다? C 노드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D 노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인덱스 번호 5와 6과 7 있죠. 이걸 쭉쭉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 8번에다가 D노드를 보관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A와 오른쪽 B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 경사 이진 트리에 단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다? 이게 우리가 메모리라고 했을 때 메인 메모리 중간에 빈 공백이 많이 생기죠. 이 말은 뭐다? 기억 공간 낭비가 심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더 좋겠다? 배열 표현법에 완전 이진 트리 기법 이런 게 나왔겠죠. 그래서 저 위에 정리를 배열 표현법은 뭐다? 모든 이진 트리를 포화 이진 트리라고 가정을 하고 각 노드에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1, 2, 3, 4, 5, 6 그 번호를 배열의 인덱스로 삼아 자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인덱스 번호로 삼아 노드의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노드의 데이터는 뭡니까? A 노드, B 노드, C 노드, D 노드, E 노드, F 노드 있죠. 자, 이걸 이 배열에다가 보관을 했다, 저장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 슬라이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부모와 자식 인덱스의 관계라고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 인덱스 관계.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264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264페이지 쫓아가면은 저 위에 그림 8-17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완전 이진 트리의 배열 표현법 그래가지고 뭡니까? A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건데, 그거 보시면은 배열 표현법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인덱스의 관계를 살펴보자. 배열 표현법에서는 뭐다? 인덱스만 알면은 노드의 부모나 자식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자식의 인덱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되더라. 그 공식이 뭐다? 자, 이미 노드 i의 부모 노드 인덱스는 뭐다? i 나누기 2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i 나누기 2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B 노드를 보십시오. B 노드로 봤을 때는 자 B의 인덱스 번호가 현재 얼마입니까? 2죠. 2. 그래서 2 나누기 뭐 한다? 2를 하니까 뭡니까? 1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B 노드의 부모 노드는 뭐다? 결국은 1이 나오니까 A가 B 노드의 부모 노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노드 i의 왼쪽 자식 노드 인덱스는 어떻게 구한다? 2i로 구한다. 그럼 요거는 결국은 뭔데요?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 자, 예를 들어 B 인덱스 번호를 따진다면은 자, 2 곱하기 2 하니까 왜 됩니까? 4가 나오겠죠. 4.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B B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 자, B가 부모 노드니까 B 왼쪽 자식 노드 보니까 D 노드가 나오죠. 이놈의 인덱스 번호는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노드 i의 오른쪽 자식 노드의 인덱스는 어떻게 구한다? 2i 플러스 1이 주어져가 있네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2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보세요. 여기 i의 2는 뭐다? B의 인덱스 번호 2니까 2를 곱해줬다. 그래서 2 곱하기 2 하니까 4죠. 4 플러스 1 하니까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럼 5를 찾아가니까 인덱스 번호 B 노드 오른쪽 아래 보니까 E 노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노드 i의 오른쪽 자식 노드, 그 다음 여기 노드 i는 B가 되겠다. 이거의 오른쪽 자식 노드의 인덱스는 뭐가 된다? 5가 되더라. 결국은 E 노드가 되더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각 인덱스 번호에 맞게끔 오른쪽에 보니까 A부터 마지막 F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그림 8-17 A 부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세 가지 공식이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링크 표현법이 나옵니다. 링크 표현법. 자, 이거는 우리 교재 264페이지 가시면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링크 표현법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교수님이 기본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자료 첫 번째 보니까 링크 표현법은 뭐다? 포인터, P-O-I-N-T-E-R이라 그러죠. C 랭귀지에 우리가 명령 문법에 보면 포인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 뭐 또 뭐 스트럭처 그래가 구조체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포인트를 이용을 하여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를 뭐다? 가리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의 개념은 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포인트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앞에 우리가 int, 인테자를 주고 그 다음 i1 equal 3 세미콜론을 줬다고 하면은, 이거는 뭘 선언하는 건데, 우리가 C 언어에서 일반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인테자형 i1 변수를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int하고 아스테리스크 pi1, 아스테리스크 pi2 이렇게 줬다면은 이거는 포인트 변수 선언을 말합니다. 아스테리스크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pi1 equal ampersand i1 세미콜론 이래 줬다면은 이거는 변수 i1 있죠. 오른쪽에 i1의 주소값을 어디에? 왼쪽에 있는 pi1에 저장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앰퍼사드는 뭐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i2 꼬르는 앰퍼사드 i2를 줬다면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i2의 변수에 있는 주소값을 왼쪽에 있는 뭐다? pi2에 저장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링크 표현법에서는 트리에서의 노드가 구조체로 표현되고 각 노드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진 트리를 링크 표현법으로 표현하여 보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264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 8-18 있죠. 자, 그걸 잠시 보세요. 그림 8-18과 같이 하나의 노드가 3개의 필드를 가지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필드와 그 그림 그 밑에 보니까 가운데 데이터로 되어 있죠. 요 필드와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를 가리키는 두 개의 포인트 필드를 가진다.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부모 노드와 뭐다? 자식 노드를 연결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교재 265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니까 뭡니까? 그림 8- 뭐가 나온다? 19가 나오죠. 그걸 그대로 캡처다가 우리 강의 자료에 넣어 놓은 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A 완전 이진 트리.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경사 이진 트리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 8-17에 앞에 그림 8-17 있죠? 17 우리 교재 264페이지 메뉴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진 트리를 링크 표현법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우리 교재 그림, 현재 우리 강의 자료에는 요 그림과 똑같다. 즉 이진 트리를 링크 표현에 의해 나타내기 위해서는 C 언어의 구조체와 포인트 개념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먼저 구조체를 이용하여 노드의 구조를 정의하고 링크는 포인트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하면 되더라. 그래서 저장되는 데이터는 정수라고 가정하고 우리 교재 265페이지 저 아래쪽 그 박스 있죠. 거기 보면 트리 노드가 나오죠. 자, 요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고요. 그럼 요 이제 강의 자료 슬라이드 돌아와서 자, 오른쪽 이 그림 위에 보니까 자, A 노드가 있죠, 가운데. 요 부분이 뭔데? 우리 방금 교재 설명대로 말하면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필드고, 왼쪽에 있죠. 요 파란 점 있죠. 요 부분은 왼쪽 자식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 있죠. 요 부분은 오른쪽 자식 노드. 즉,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뭐다?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연결한다. 그 다음 B 노드는 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D 노드, E 노드 연결되죠. 그럼 여기 D 노드나 E 노드나 F 노드는 전부 터미널 노드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뭡니까? 전부 뭡니까? 여기 왼쪽 D나 E 밑에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다 링크를 연결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 그림 경사요 트리가 있는데 A 노드, B 노드, C 노드, D 있죠. 이걸 그대로 링크 표현법으로 표현했는 게 요거다. 메뉴의 레벨에 있는 거 A 노드. 자, A 오른쪽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널을 줬고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B 노드로 갑니다. B도 오른쪽 자식이 없죠. 널. 그 다음 C 노드로 갔어요. 왼쪽으로 링크 시키고 오른쪽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널. 그러니까 오른쪽 뭡니까? 노드에는 뭡니까? 응? 널을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D에 가니까 D 노드는 뭡니까? 단말 노드이기 때문에 왼쪽도 오른쪽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링크의 구현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이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드는 구조체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고 링크는 뭐로? 포인트 개념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봤듯이. 그럼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알라 그러면 우리 현재 이 박스 있죠? 여기 하나의 소스 코드가 여러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65페이지입니다. 저 아래쪽 가운데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여기서 뭐다 트리 노드는 트리 노드에 대한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그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박스 내에 보니까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 위에 자, 노드는 구조체로 표현한다 그런데 구조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데? 자, 구조체는 우리 교재 C 언어를 한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뭐다? 그룹으로 묶어서 그래서 우리 명령을 struct를 씁니다. C 언어에서는 structure라고 쓰죠. 그룹으로 묶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고 구조체는 배열과 달리 다른 자료 형이어도 묶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밑에 박스에 보니까 먼저 왼쪽에 여기 보니까 타입 DF가 있죠. 이건 타입 디파인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데 이거는 긴 자료형을 디파인 문처럼 내가 정해둔 이름으로 변수는 아니지만 뭐다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요 놈의 장점은 뭔데 데이터 크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쉽게 대체가 가능하고 디파인 문의 장점과도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선언한 이름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tructure 명령문 들어가고 오른쪽에 보니까 트리 노드라고 하고 중간으로 나오는데 트리 노드 있죠. 요거는 구조체명, 다른 말로 구조체 변수라고 말합니다. 즉 트리 노드로 정의를 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인테저 데이터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자료형 1에 해당되는데 요 부분은 구조체 뭐다 위에 나오는 트레이드 노드의 멤버에 해당되는데 멤버 데이터를 선언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변수명 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스트럭처하고 트리노드 아스테리스크 레폴터 컴마 아스테리스크 라이트하고 세미콜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트리노드 요거는 방금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변수명 1에 해당되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구조체 변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레프트와 아스테리스크 라이트 있죠. 요거는 두 개의 인테저형 포인트를 선언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포인트, 자, 링크는 포인트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포인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포인트는 우리 주기했던 게 메모리 있죠. 기억 공간. 메모리의 주소값, 즉 어드레스 밸류라 그럽니다.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포인트라 그러고 포인트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는 뭐 주로 어떤 거 char 그러니까 캐릭터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자를 저장할 때. 그 다음 int 있죠. 인테저형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정수를 저장할 때. 그 다음에 포인트는 어드레스 밸류 그러니까 주소값을 저장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예를 들어 int 인테저하고 n 이퀄 10을 줬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데
변수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nt하고 한 칸 띄우고 아스테리스크 ptr을 줬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데, 그 다음 equal하고 예를 들어 ampersand n 이래 줬다 그러면 이거는 포인트 선언을 말합니다. ampersand가 주어진 값을 반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개념에는 반드시 뭐다? 주소 연산자, 다른 말로 번지 연산자라 그러는데 기호를 앰퍼샌드를 씁니다. 그 다음 참조 연산자로는 아스테리스크 써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앰퍼샌드. 요거는 우리 앰퍼샌드 같은 경우는 우리 키보드 좌판에 보면은 저 위에 뉴메릭 숫자키 7자 바로 위에 있죠. 그걸 입력하려고 하면 Shift 누르고 아스테리스크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문으로는 AMPRSAND라 그래요. 앰퍼샌드. 또 사람들 뭐 발음 기호에 따랐는데 앰퍼샌드라 그러기도 하고 앰퍼산드라 그러기도 하고 편하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앰퍼산드를 포기를 하고 참조 연산자 아스테리스크 같은 경우는 포인트 이름이나 주소 앞에 사용을 해서 포인트에 저장된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반환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스테리스크 기호는 역참조 연산자로서 에스테리스크 영문으로 ASTRISK 오퍼레이터라 그래요. OPERATO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참조 연산자라고도 부른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트리노드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다? 트리노드하고 닫았죠. 세미콜론. 자, 링크는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맨 위에 타이틀이 링크 표현법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6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등장합니다. 자, 교재 한번 쫓아가 보세요. 266페이지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프로그램 8.1 거래가 뭡니까? 링크법으로 생성된 이진 트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시작하기를 함수를 선언했고, 그 밑에 보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type define structure tree node, 그 다음 integer data semicolon, structure tree node, 또 asterisk left, comma, asterisk right, semicolon, 그 다음 중간에 닫고 트리 노드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보니까 n1 뭐다? 그 다음 백슬레이스 n2 n3라고 되어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보이드 메인하고 트리 노드 아스테리스크 n1 n2 n3 세미콜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 밑에 보니까 n1하고 이꼴 괄호 안에 트리 노드 아스테리스크 그 다음 몰, 자, MALLOC 있죠. 이게 뭔데? 이 몰 알로케이션, 자, 몰 LOC 이 변수와 반드시 짝을 이루는 게 뭐냐 하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끝에 여기에 리턴 문 있죠. 제로 반환하는 거 바로 위에 프리 함수가 나옵니다. 요거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MALLOC 있죠. 요거는 우리가 메모리 할당 및 뭐다 해제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 주로 동적 메모리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할당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MALLOCC다. 그래서 요 앞에 M은 메모리의 줄임말이고 뒤에 ALLOCC 있죠. 이거는 allocate 즉 ALLOCAT입니다. 메모리를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함수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슬라이드 넘어가서 맨 밑에 보니까 프리 함수 있죠. 그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은 다 사용하고 나면은 뭐다? 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프리라는 말이 우리말로 직역하면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선언했는 걸 메모리 할당했는 걸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해제할 때 그때 쓰는 함수가 프리다 이 말, 즉 반납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여기 괄호 안에 자 n2 다음에 트리 노드 아스테리스크 n3 안에 트리 노드 아스테리스크 있죠. 자, 이거는 전부 포인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갈로 안에 사이즈 오브라고 나오죠. 요거는 사이즈 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반환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주체에서 갖고 와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가니까 자, 구조체를 앞에서 썼기 때문에 N1 데이터 10이라고 되어 있죠. 즉 첫 번째 노드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또 자식 노드가 left N2, right N3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N2 노드는 두 번째 노드를 설정한다. 그 두 번째 노드도 보니까 N2 left에는 뭐다? 늘 비어 있다고 되겠네요. 또 N2 right에도 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N2는 20이 들어가는데 밑에는 뭡니까? 자식 노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N3는 데이터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노드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N3의 left 늘, N3의 right 늘 되어 있죠. 여기도 자식 노드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프리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면은 요 놈은 할당받은 메모리를 해제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즉 뭐다? 메모리 할당 함수들을 통해서 얻은 메모리만 해제 가능하더라. 그 외의 주소는 뭐다? 파라미터 베리어블,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 그러는데 매개 변수로 전달할 경우 결과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앞 슬라이드에 나왔듯이 MALLOCC 있죠. 메모리 알로케이션, 알로케이터. 요 할당받은 메모리는 내가 구속한 메모리라고 보면 되고, 사용을 한 후에는 뭐다? 그 메모리는 꼭 뭐다? 프리 갈로 열고 닫고 있죠. 이 함수로 풀어줘야 된다. 즉 해제해줘야 된다. 안 풀어주면 뭐해야 되는데? 안 풀어주면 뭐다?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QA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강의 서두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 15주차 마지막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강의가 안 이루어지고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자, 한 학기가 전체로 봐서는 15주차 강의가 되는데 중간고사 한번 빠지고 기말고사 한번 빠지면 결국은 뭐 강의는 한 13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뭐 학교에서 대면으로 시행하지도 않았고 전부 레포트로 대체했고, 다만 기말고사만 뭡니까? 12월 17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학교 공대 건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1주차 강의가 기말고사로 대체하고 안 해도 되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15주차까지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각 가정이나 여러분들 도서관이나 또 여러분들 뭐 주변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우리 자료구조 2 교과목을 열심히 뭐 매일매일 또 개인적으로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요점 정리해 가면서 특별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또 일부 뭐 어떤 친구들은 아마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한 학기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멍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오늘 강의 듣고 여러분들 책상머리에 메모지 하나 남겨놓고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2020년 2학기 자료구조 2를 강의 청취하면서 별도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2021년도 1학기 때도
좀 뭔가 1년간 원대한 그 마스터 플랜 계획을 짜가지고 1년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그런 반성이 기미가 없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자, 학교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8학기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아무것도 내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꼭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5주차까지 교수님이 강의 진행할 겁니다. 끝까지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다음 15주차 강의까지 늘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